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에 프라임타임에 특별 방송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남부 국경지대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든지 아니면은 둘째, 멕시코 장벽에 대한 설명, 즉 왜 지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정부 셧다운이 이제 18일째 접어들고 있고 국가 경제라든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이 실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와 민주당의 찬반 의견, 또 협상은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1976년도에 제정된 National Emergency Act 이 법에 따라서 비상선포를 하고 국방부의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의회 통과라는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포기하고 편법을 쓴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다. 고로 펜타곤 예산을 재구성한다. 그 예산에서 50억 달러를 빼서 군대로 하여금 멕시코 장벽을 쌓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권한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비상사태인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법적인 도전을 즉각받게 됩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즉각 법정으로 가게 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몇 주, 몇 달,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국민들이 비상사태라는 것을 납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57대 38로 멕시코 장벽에 대한 무역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프라임타임 연설의 즈음에서 그 예상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부 폐쇄가 18일째 접어들고 있고 연방 공무원들이 페이첵을 못 받는 것이 오늘이 첫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정부 에이전시들이 문을 닫아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악영향, 불편함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국가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지 모른다. 그런 예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와 민주당의 정부 재개 협상 계속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양쪽이 모두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셧다운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겠다. 이 정부 폐쇄는 오래 갈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누차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멕시코 장벽은 비효율적이고 비도덕적인 상징물이다. 멕시코 돈으로 짓겠다고 그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국가 세금은 한 푼도 못 준다. 이런 대립이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펜타곤 예산을 눈여겨보게 되고 내셔널 에머전시를 선포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지난 금요일에 이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간주하고 있고 멕시코 벽은 그의 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의회 예산 권한의 찬탈이다. 또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킹이나 독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연설의 예상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펜타곤 예산을 재구성해서 남부 국경에 장벽을 쌓을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멕시코 성벽 쌓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압력을 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가 half true, 절반쯤의 사실을 열거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경으로 마약과 갱과 질병과 테러리스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는 즉각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코트 히어링이라든가 재판에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반발을 받게 됩니다. 57대 38의 반장벽 여론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어제 네트워크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게 오늘 오벌 오피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줄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3 방송들과 CNN, 팍스 뉴스 등 주요 채널이 모두 프라임타임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즉각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시간에 동등한 시간을 할애해달라.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각 채널마다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 또는 민주당의 반박 성명을 누가 할지 이것은 아직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벌써 트럼프가 평소대로 과장이나 반쪽짜리 사실을 여과 없이 말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인 제렛 네들러 하원 의장은 어제 나는 트럼프가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거짓말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변인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인 세라 샌더스가 팍스 뉴스에 나가서 약 4,000명의 테러리스트가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2018년도에 불법 입국자가 전년도보다 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가 40만 명 정도인데 정치망명 신청자는 9,300명, 약 70%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90%는 모두 신청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견해, 트럼프가 emergency를 선포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한다고 하면은 국방 예산을 전용하기 때문에 federal crime, 연방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6년도 국내 문제를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단 헌법이라든가 의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81년도 법인데 국방장관에게 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허가되지 아니한 군대 군사력의 동원은 안 된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와서 재난을 당할 당시에 의회가 긴급 조치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용을 인가를 했는데 그러나 의회와 부시 대통령이 이 특별 조치를 재난 사태가 끝난 직후에 원상 복귀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군대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군대라든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자제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전쟁 이외의 군사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연방법원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내가 장벽을 쌓겠다고 반복해서 선거 공약을 했고 국민들이 나를 선출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장벽에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논리는 Build the Wall의 조건이 Pay Mexico 아니었느냐. 멕시코 돈으로 해라. 그리고 이 조치는 인종적인 분리, 문화적인 분리 이런 위험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그를 위기에서 건져낼지 또는 위기로 빠져들게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1월 8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경 안보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주요 방송국들은 고심 끝에 연설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동등한 방송 시간을 달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화요일 밤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 남부 국경지대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국가안보 위기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과 국경위기,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 등에 대해 발언할 전망입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시리아 제재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초점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상원 투표에서 민주당은 중동 관련 법안 4개를 합친 패키지법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척시모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제재 조치를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진행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세 나이로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기록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지난 6일 CBS 방송 60미닛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CBS에 성명서를 보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발언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세청인 IRS가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세금 환급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러셀 포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대행은 어제 브리핑에서 세금 환급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S 역시 세금 환급 신청서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지했습니다. 가족의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했다가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사우디 여성 라합 무하마드 알 쿠눈이 어제 무사히 태국 방콕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태국 정부가 그를 사우디로 송환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 쿠눈은 가족들과 함께 쿠웨이트를 여행하던 중 탈출해 태국으로 왔다가 억류됐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당초 그를 사우디로 송환할 방침이었지만 알 쿠눈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질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호텔 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항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4차 방중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 열린 대면 협상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별도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폐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카고 지역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약 40개 연방 에이전시에 4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봉급이 나오지 않거나 무급 휴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 지역의 농가들도 정부 보조금 수령 절차와 농산물 처리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폐쇄로 항공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항 보안 검색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급 근로 중인 검색 요원들의 병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항공기 조종사들도 지상 관제사들의 무급 휴가에 따른 관제 업무 지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미 더그워드 상원의원은 어제 오헤어 공항에서 정부 폐쇄 장기화에 따른 검색 시간 연장을 우려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정신과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3년도에 약 5천 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작년에 12,8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자살한 경찰관의 수가 5명에 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와 같은 정신과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 상담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리다 오드러 맑아지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19도. 내일 기온이 다시 1, 20도대로 떨어진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고 오전 한때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6도. 목요일 오전에 흐리다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1도. 금요일 흐리고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7도입니다.